자, 요 오늘 재밌는 질문 하나 하신 분이 있는데 요걸 오늘 답변을 먼저 드려야 되겠네요. 예. 고관절 혈자리가 조금 전에 내가 말씀드렸는데 고관절 혈자리가 어디냐고 또 질문하시길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니까 방문하시는 내용이 고관절에 하려고 보니까 이거는 뼈밖에 없어. 딱 만지면 뼈야 그냥. 예. 뼈에다가 가죽을 살짝 입혀놓은 거예요. 불하다 이 말입니다. 이 자리는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못하죠. 예.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줘야 되는 것은 한 번 더 이런 눈이 아닌 곳은 전부가 혈자리라 하는 말을 한 번 더 또 강조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뼈도 뭐다? 뼈가 있는 자리에도 혈자리가 맞다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머리뼈. 만져보면 살은 거의 없어요. 뼈밖에 없습니다. 맞죠? 부항 딱 걸면요. 부항 앞에서 딱 눌려버리면 머리뼈가 있고 그 위에 약간 머리 피부가 있는데 요 부항 앞을 걸으면 요 피부마저도 꽉 눌려가지고 그렇죠. 눌려가지고 이 피부 위에 혈관들이 다 차단돼 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디서 나온다? 이 뼈를 뚫고 나오는 피밖에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이 테두리에서는 딱 눌려버리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피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나오는 피는 전부 뼈를 뚫고 나오는 피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지. 그러면 고관절도 마찬가지다 아니다. 고관절도 마찬가지다. 뼈 속에도 원래 피가 있잖아요. 뼈 속에도 혈관이 있고 똑같습니다. 네, 그렇죠? 예. 우리가 서울시라 해가지고 행정구역으로 줄을 끄니까 이게 울타리 같지만요. 서울 행정, 이 선일 뿐이지, 이 사방팔방 사람들이 다 다닐 수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원리 같다요. 예. 그래서 제가 제 무릎에, 저는 다리에 사이를 많이 해봤는데, 어느 날 정강이 뼈 쪽에 간질간질하게 뭔가 답답한 느낌이 들어요. 정강이 뼈. 우리 몸에서 가장 단단한 뼈가 어딘지 아세요? 정강이 뼈입니다. 왜? 내 몸무게 발 위에, 발목 위에 있는 모든 체중을 받치는 것이 정강이 뼈거든. 또 정강이 뼈는 가늘잖아요. 그렇죠? 가느다란 게 몸 전체 체중을 한쪽 다리로 지탱하는 거, 이거는 이 정강이 뼈가 굉장히 콘크리트보다 몇 배 더 단단하다 그래요. 야. 근데 이 뼈 속에서 의혈이 나오는 것만 신기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뼈 속에 답답한 느낌이 와요. 거기 부항 걸면요. 사방에 뼈 속에서 나오는 의혈이 하나니까요. 예.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여기 정강이 뼈 사이를 한 자리에 있죠, 이게. 이거 딱 정강이 뼈 아닙니까, 이게? 예. 이거 보세요, 여기. 이거 제대로 빼고 나면요. 뼈 속이 시원합니다. 예. 뼈 속이 시원합니다. 이게 막 꽁글로만 물렁. 자, 그래서 눈이 아닌 곳은 전부 혈자리다. 이걸 한 번 더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정강이 혈전이 좀 나오던가요? 진한 의혈이 나오죠. 네. 뼈 속에서 나오는 건 맞아요. 뼈 속에서 나오는 거라니까. 네. 그 단단한 정강이 뼈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뼈가 단단하니까 마치 이런 쇠처럼 생각하겠지만요. 아닙니다. 현미경을 보면요. 그 단단한 정강이 뼈가 구멍이 숭숭숭 뚫려 있어요. 맞죠? 예.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단단한 쇠덩어리를요. 최고의 과학자들이 분석을 해보면 저 단단한 쇠덩어리가 분석해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히. 최소 단위가 원자로 이루어져 있대요. 예, 저 단단한 쇠가. 맞죠? 네.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모든 물질은 아무리 그것이 쇠덩어리든 금덩어리든 과학적으로 분석해보면 하나의 원자로 이루어진 원자로. 그렇죠? 우리 몸은 세포로 이루어졌다 그러죠. 세포로. 마찬가지로 이런 물질들은 원자로 이루어지는데 이 원자를 최신 그 현미경이라 하나 광학기계로 살펴보니까 이 원자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냐니까 가운데 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가 여러 개가 떠돌고 있더라. 맞죠? 틀립니까? 맞습니다. 너무나도 정밀해 보이는 이 금속이 성분을 정밀 분석을 하니까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를 또 분석하니까 가운데 핵이 있고 전자가 여러 개가 주변을 돌고 있더라. 이것은 마치 태양이 있는데 태양 주변에 엄청난 거리를 두고 태양이 요만하다면 지구는 이어 있고 그죠? 문지보다 작은 크기로. 목성은 또 지구보다 또 몇 배로 또 먼 거리 있고 뭐 이런 있지 않습니까? 수성, 화성 뭐 있지 않습니까? 천왕성. 이런 것들이 태양 주변을 너무너무 먼 거리에서 돌고 있듯이 저 쇳덩어리 단단한 물질도 속에 들어가 보니까 가운데 핵이 있고 이렇게 몇 개 전자가 돌고 있더라.
똑 태양계와 같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핵요거 크기를 갖다가 축구공 크기로 말한다면 그죠? 축구공 크기라면 요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라는 물질 있죠. 전자라는 물질 크기는 얼마나 많았냐 하면 모래알 크기더라.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요 축구공이라고 한다면 요 요소가 거리는 얼마냐 하니까 2km의 거리가 있더라. 그만큼 핵과 전자 사이는 거리가 엄청나다. 마치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엄청난 것처럼 그렇죠. 우리가 보기에는 단단한 쇠로 되어 있는데 알고 보면 전부 허공이야, 허공.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정강이뼈가 엄청나게 단단한 물질이라고 알고 있는데 알고 보면 엉덩이 뻐석뻐석한 뼈가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거는 보세요. 구멍보다 더 크잖아요. 맞죠? 그런 겁니다. 그 이치를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강이뼈에도 피가 얼마든지 돈다. 그러니까 정강이뼈가 살아있지. 피가 안 도는데 어떻게 지가 살아? 예. 이게 나중에 어디서 나오냐면 진리에 들어가 보면요. 이런 학문도 필요 없어요. 예? 진리라는 학문 들어가 버리면 우리가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말 공적 시색인가 뭐 색적 시공하는 말에 그 본질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예. 그냥 뭐 공적 시색 그 말로 설명드리면 그거는 이해한 거 아닙니다. 예. 아까 내가 원리적으로 풀어야 나와. 원리적으로 풀면 공적 시색이라는 말조차도 필요 없어요. 예. 그래서 유가 무닥하는 거 이거는 답이 딱 나버립니다. 그냥 유가 무닥하는 것이. 그래 이런 게 뭐 어렵습니까? 우리 정강이 뼈에서 사이로 피가 의혈이 빠져나온다는 게 어려운 이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고관절에도 사혈하면 되느냐? 이 뼈도 할 수 있다는, 뼈도 해야 되는 겁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예, 뼈도 당연히 사혈해야 되고, 또 사혈하다 보면 뼈 속에 의혈도 또 나오게 돼 있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제가 근본적으로 원리적인 거는 내가 중요한 거는 거의 다 설명드린 것 같고, 이제 원리에 입각해서 이런 문제 하나하나 이제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예, 풀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하나 더 말씀드리죠. 요것도 요거는 중요하면서도 빠뜨리기 쉬운 거니까 부항하고 이 침, 그렇죠? 침이 아니고 침봉이라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침봉. 예. 부항하고 침봉 요거 관리하는 방법, 보관하는 방법, 그렇죠? 여러분이 이 제품을 살 때는 가방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가방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하나 상품으로 나오기 때문에 가방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 여러분이 실생활에서 쓸 때는 그 가방 그 자체를 무시해야 됩니다. 가방은 아마 상업적인 차원에서 또는 매력, 품위라는 차원에서 또는 자영사님들이 직업적으로 이 부항을 들고 다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가방을 만든 것이지,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내 개인적으로 가족을 위해서 쓸 때는 이 가방을 무시하십시오. 어떻게 하라? 가방 뚜껑을 열어두든지, 아니면 가방을 무시하고 이렇게 생긴 유리가 아니고 플라스틱, 그렇죠? 투명한 플라스틱 그릇에 유리처럼 생긴 플라스틱 그릇에다가, 예? 넉넉한 그릇에다가 부항을 씻어서 담아두세요. 뚜껑을 열어두고, 뚜껑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씻어가 열어두면 마르지 않습니까? 공기 잘 통하는 곳에. 말라버리면 그것보다 좋은 소득이 없습니다. 뭐 부항을 삶는다, 뭐 알코올에 담갔다, 그럴 필요 없어요. 예. 그래도 조금 찝찝하다 싶으면 내 몸 내가 할 때는 말린 상태로 또 그 다음 또 쓰면 돼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피 묻은 그 상태로 그대로 말려 놔버려요. 예. 또 그 다음에 그대로 또 써. 저는 방송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런 장면이. 예. 방송에도 왜 안 씻느냐 하니까 나는 뭐 안 씻어도 된다고. 피 묻은 거 그대로 방송에 보여줬다는 거지. 예. 그 바짝 말려버리는 것이 정말 훌륭한 소독이다. 예. 그러나 가급적 침은, 그렇죠, 책에서 말하는 대로 물에 담가갖고 충분히 핏기를 빼고 물이 잘 빠지도록 이렇게 뿌려가지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역시 이렇게 뚜껑을 열은 채로, 침 뚜껑 있지 않습니까? 뚜껑 열은 채로 말려둬라. 요걸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거니까 이거에 안 하면 언제 또 할 기회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자, 부항과 침봉 보관하는 방법은 항상 건조 상태로 보관하라. 혈자리를 뭐 해야 돼? 혈자리가 아니고 이 사회를 하다 보면 내 몸을 내가 해도 그렇고 내 가족을 해도 그렇고 또 특히 직업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 자연증을법으로 병을 고쳐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나는 의사가 아니지만 수많은 사람을 병 고쳐줬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 의료법 때문에 발표도 안 해요. 돈 벌였다는 자랑도 안 합니다. 사실. 예. 자기만 알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예. 환자와 자기만. 예? 환자도 환자끼리는 모르게 합니다. 점조직으로 하시겠죠. 점조직으로 활동해야지 돈 벌 수가 있어요.
자랑하면 돈 벌기 곤란합니다. 예, 주변에서 시비 거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예. 법적으로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 자, 뭐 때문에 기록을 하라고 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사회를 오늘 몇 월 며칠 어느 자리에 얼마 정도의 의회를 뽑았고 그 당시 상태가 어떻다는 것 정도는 기록해둘 필요가 있다. 내 몸 내가 하더라도 이 사회라는 것은요 한두 시간 며칠 만에 끝나는 게 아니고 생활 속에서 꾸준히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왜? 의회는 계속 생기기 때문에. 예. 그러자면 기록을 해둘 필요가 있는데 물론 어느 정도 상황에 어느 정도 들어가고 또 내 혼자만 한다면 기록을 안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자기 기억만으로도 괜찮아요. 그러나 남을 해주고 내가 직업적으로 한다게 되면 기록은 중요합니다. 예. 기록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 오늘 어떤 손님을 또는 내 가족을 요 자리에 10분의 2의 어혈을 10분의 2컵 예, 또 아니면 220cc의 어혈을 뽑았다. 이걸 기록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렇죠? 나는 처음에 이랬어요. 이걸 일일이 그림을 그렸다니까요. 그림도 너무 못 그리거든 제가. 예. 근데 나중에 요령이 생기다라는 거지. 그림 그릴 필요도 없고 그러다가 뭐냐 신장혈은 이름이 있으니까 신장혈 가면 되겠죠. 오른쪽 신장혈을 얼마 뽑았다 하면 되는데 이름이 정해진 거는 몇 개 안 되잖아요. 우리 자연절요법에 혈자리 수가 제일 적다 그랬죠. 다른 사활요법 책에 비하면 혈자리 수가 가장 적다. 외울 것이 없다. 신장이 있으니까 신장이니까 머리가 있으니까 머리혈 뿐이지 외울 게 없잖아요. 그렇죠. 예. 또 하나 더 외운다면 눈이 아닌 곳은 전부 혈자리다. 그러니까 가장 많은 혈자리를 가장 쉽게 외우는 거죠. 맞죠? 그래서 가장 많은 혈자리를 가장 쉽게 외우는 것이 가장 정확한 혈자리다. 맞죠? 공부는 쉽게 하는 게 좋다 이 말입니다. 쉽게 하는 게. 그 기록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 자리에 오는 혈자리 이름을 말하기도 그러고 그림으로 그려놓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자, 우리 몸에 이미 정해진 이름이 있죠. 그렇죠? 자, 여기가 가슴이라 하겠습니다. 가슴. 심장은 여기 있다면 심장 이름에 심장을 가면 되겠는데 이거 심장하고도 거리가 멀다. 예를 들어서 요 자리 했다면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여기가 배꼽이죠. 여기가 내가 명치라는 거 알잖아요. 명치를 모르는 사람은 배꼽을 알면 돼요. 그 명치도 모른다고 가정하고 배꼽에서 여기 시계라고 생각하고 여기 시계 바늘축입니다. 여기 몇 시 방향이죠? 요건 12시, 1시, 2시, 3시 방향이죠. 맞죠? 그럼 이걸 갖다가 1시 방향이라고 하면 돼요. 몇 월 며칠 배꼽 1시라고 하면 됩니다. 만약에 요 자리라면 1시 반이라 하면 되겠죠. 그렇죠? 1시 여기 길이 재보니까 뭡니까? 잣대 안 같을 때도 대략 알잖아요. 몇 cm 하는 거지? 50cm가 요겁니다. 이 정도 되죠? 그 요러면 30, 요러면 20cm 나오잖아.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 잣대 있잖아요. 집에. 네? 잣대 없으면 아니면 손으로 손가락으로 재야 되니까 뭐 자기가 알아보고 싶도록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2시 방향, 1시 방향으로 여기 보니까 한 20cm, 여러분 20cm 또는 23cm 하든지 23cm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얼마 뽑았다? 30cc 뽑았다. 좀 많이 뽑고 싶었는데 악질레일이 잘 안 나오더라. 그렇죠? 30cc 못 뽑았다. 네, 이렇게 하면 돼요. 네. 또 만약에 무릎을 했다. 여기 무릎 종지뼈다. 무릎에 허벅지에 했다. 허벅지. 예. 여기는 고관절인데. 그러면 여기 무릎 종지뼈라는 이름을 내가 아니까 종지뼈에서 12시 20분 방향. 12시 20분. 그렇죠? 요거는 1시 방향인데 요거는 12시 20분. 12시 20분 방향 10cm. 얼마 뽑았죠?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이해되셨죠? 예. 이렇게 하니까 참 편하더라고요. 예. 혈자리 이름이 필요 없어. 예. 어떻게 이거 이름을 다 지어? 나는 죽어도 그럴 자신이 없습니다. 수많은 혈자리 어떻게 이름 다 지어요? 예. 자, 그러면, 제가 꼭 이거 빠뜨려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되는 부분, 그렇게 내가 말씀을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거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그죠? 야, 이거 참, 이거 5시간 해도 이 시간은 항상, 자, 뭐, 어느 것부터 먼저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먼저 순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실천을 해보게 되면 더욱 고수가 되겠지만, 또 이런 문제도 하나하나 해보면요, 쉽게 풀립니다. 야, 또, 풀리고 더 전문가가 되고, 결국은 경험을 해야 돼요. 지금 해야 되는데, 이건 이제 뭐, 어디에 비유하느냐 하면, 축구 선수가 어떻게 하면 축구를 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축구의 경기 규칙을 알아야 되고, 그렇죠. 규칙을 알고, 그러고, 그 외에 뭐 내가 체력이 강하기 위해서는 겉면 성실해야 되고, 나쁜 짓 하면 안 되고, 술 넘쳐 이런 거 기본적으로 알고, 그렇죠. 이런 거 이론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예. 아마 축구 코치라면 그런 걸 앉혀놓고 막 교육을 할 겁니다. 예. 너희들 말이야. 내일 1년 후에 뭐 어떤 무슨 올림픽 경기가 있는데, 우리가 참 승리하려면 뭐 금지사항 같은 거 막 지도합니다. 그렇죠. 예? 체력 관리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이런. 그런데 이론 그것만 가지고 됩니까? 그 다음 그렇게 더 잘한, 그 다음에는 자기가 축구 해봐야 됩니다. 그렇지? 자기가 축구를 해봐야 되지. 뭐 공을 어떻게 참여하기가 말로 안 말씀해도 어렵으면 안 됩니다. 그 축구를 해가면서 이제 그런 이론 교육도 받고 가면 이제 훌륭한 선수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이론적으로 한번 해보고 실제로 이제 해보면 여기서 배우지 못한 걸 다 또 깨우칩니다. 그래서 이제 겁내지 말고 해보십시오.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놔놓고 운전면허증 따놔놓고 사용하지 않고 서랍 속에 넣어둔다는 사람도 많다 하는데 우리 자연전업부터 그런 분 많아요. 책은 읽어놔놓고 아 이런 게 있구나 하는 정도만 생각하고 뭐 설마 이게 뭐 이런 것도 있겠지 하고 나중에 전화 옵니다. 저한테 큰일 났습니다. 병원에 가니까 콩팥 투석하라면 투석하라 하면 그거 다 사는 겁니다. 그렇죠? 요즘은 투석하는 의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데 옛날 같으면 그 길로 끝장이죠. 그렇죠? 투석하라 합니다. 어쨌든 지금 사해도 됩니까? 합니다. 지금 해도 됩니까? 교전이 있습니까? 교전은 5년 전에 샀대요. 지금 해도 되기는 되는데 가능성이 엄청 떨어집니다. 투석을 한 지 한 몇 달 됐다 하면 그는 거의 불가능한 걸 봐야 돼요. 투석할 단계에 되어버리면 콩팥이 완전 죽어버려요. 무릎 연골로 따지면 연골 빼고 완전히 사라지는 거잖아요. 콩팥 기능이 죽어버려요. 우리 죽은 사람 못 살립니다. 그렇죠? 이미 죽어버린 장기는 이 방법으로 살릴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5년 전에 색 사놔놓고 그때부터 하셔야 되는데, 뭐, 그때 설마 했다는 거지.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축구를 직접 내가 공을 차보고 몸으로 감각을 익혀야 되는 것처럼 이것도 저희가 실천을 해봄으로 해서 정말, 만물이 고도의 기술을 이제 스스로 손으로 익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손과 감각으로요. 저는 중도에 진물이 왜 나오느냐, 명물이 왜 나오느냐, 국물이 왜 나오느냐. 이거 정상이라면 안 나옵니다. 그렇죠? 건강한 자리라면 안 나오는데 그 자리가 병이 들었기 때문에 나온다. 그래서 의혈에는 생혈도 섞여 있지만은 그 진물, 녹폐물, 진물 어떤 사람은 독수라 그럽니다. 의사나 간호사가 들으면 그거 뽑으면 안 돼요. 그거 그 뭐라 합니까? 예? 병원에서 백혈구라 그러는데. 그 말 말고 있어. 그 액체를 말 합니까? 우리 체액을 갖다가. 림프, 그렇죠. 림프야. 림프액이라고? 림프액이라. 인포액이라, 인포, 그지? 그 간호사는 무식해서 그렇다 생각하면 돼요. 그거는 자기 간호사 분야는 똑같지만 이 분야에 모른다, 이 말 아시겠죠? 한의사도 이거 공부하는 사람은 깡통이야. 그 사람도 의외를 꺼내가 눈으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개념을 몰라, 이 사람들. 또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경우도 있고 많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들이 사회요법으로 한의사도 많거든. 우리 회원 많습니다. 자기가 한의사라고 밝히는 사람도 많고 감추는 사람도 많고 아시겠죠? 나는 의사라고 치료받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가까이 있는 박태현 자기서 그분도 의사 홍관변성 자기 손으로 고쳐줬다. 의사를 병 고쳐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의사들도 자연재를 보고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제 아무리 영국에 미국에 어느 학자를 하더라도 그렇죠? 아무리 그런 영어 학자, 최고의 권위 있는 영어 학자를 하더라도 상황 이론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엉터리 문법을 하고 있다는 걸 못 느낍니다. 맞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혈은, 특히 진한 어혈은 정상적인 혈액이 아니기 때문에 소위 말하자면 우유가 정상적으로 신선할 때는 우유하고 뭐라고 잘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근데 우유가 썩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덩어리도 생기고 물도 따로 분리되죠. 그렇죠? 그렇죠? 예. 아마 그와 같은 이상으로 되는 겁니다. 정확한 싱싱한 피가 어혈이 변하는 과정에서 그 덩어리는 덩어리로 굳어버리고 그 피 속에 있던 물, 그렇죠? 물은 따로 분리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겁니다. 건강한 자리에는 어혈이 나오지 않고 이 진물이 혈제 나오지 않습니다. 악성 어혈이 나올 때 진물이 반드시 따라 나온다. 그러면서 진물이 나오면서 물집도 생긴다. 계속해야 돼요, 그때? 자, 계속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는 나중에 상황에 따라서 본인이 결정해야 됩니다. 나는 또 하고 나는 또 하고. 계속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상황에 따라서 본인이 결정해야 됩니다. 내가 신장 사회를 하다가
의열이 자꾸 나옵니다. 그렇죠? 아주 요거 보니까 요거 진짜 악성 의열 맞고 요거 보면 정말 효과 보는 맞는데 재밌죠? 계속. 그런데 어느 날 두통이 왔다, 갑자기. 예? 병원에 가니까 지금 위급하다 하다, 머리가 예를 들어서. 예. 그게 머리살 해야 되겠죠? 나는 지금 신나게 신장을 하고 있는데, 신장에서 열이 자꾸, 어쩔까요? 두통, 신장검 하라고 두통, 머리 할까요? 네가 결정해야지, 왜 나한테 왜 묻노? 나 이때 이따고 뭐 합니다. 왜? 자기가 잘 판단해보고, 내가 머리가 급한 게 맞다 판단해. 자기가 판단해야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안 본 사람이, 그렇죠? 예. 당신이 판단해, 나는 판단 뭐 합니다. 이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당신의 생명을 내가 이래라 저래라 내가 할 수 없다 이거지. 예. 잘 판단해보고 머리가 농담처럼 아프냐 진짜 아프냐 의사 설명이 뭔지 이거 종합적으로 판단해보고 이거 머리에 곧 뇌출혈 올지도 모른다 싶으면요. 그리고 내가 신장 때문에 당장 죽을 일이 없다 그렇죠. 신장도 사혈을 많이 했는데 하고 보니까 좀 효과 본 것 같기도 하다 예를 들어서 그러나 효과 못 본 것 그거는 어쨌든 머리가 내가 더 급하다고 판단되면 신장 사혈을 중단하고 머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자기가 판단해야 돼요. 그렇죠? 네. 내가 오늘 주식 투자할까 말까 남한테 물어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묻기로 약속된 사람은 따로 있지. 예.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책을 드렸다고 해가지고 그 다음까지 제가 결정할 권한은 없습니다. 맞죠? 예.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위가 다양하다. 병명이 다양하다. 그렇죠. 병 이름이 다양하고 이거 뭐 현실 아닙니까? 눈병 이름만 해도 무수히 많고 머리병만 해도 무수히 많다. 이건 뭐 당연한 거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이제 부위가 다양하다 하는 말은 아픈 자리가 여기도 되고 저기도 되고 그건 뭐 그렇죠. 너무나 이거는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부위가 다양하면 다양한 대로 혈자리도 다양해지는 것이고 예, 그렇게 이제 풀어줘야 되겠죠. 예. 또 두통 기본 사혈부터 해야 되나? 이게 무슨 말씀인지 신장 사혈부터 문제. 그래. 두통이 있는데 콩밥부터 해야 되나? 바로 이겁니다. 이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책에는 보면 신장 사혈이 1순위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1순위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이거 착각할 뿐이지, 신장을 먼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이유가 있어요. 항상 뭐든지 이유입니다. 이유. 모든 말에는 이유를 분석해야 되는 거지. 책에서 이래 썼다고 해서 이걸 무조건 말 그대로, 액면 그대로 외우려고 하면 안 된다. 그죠? 1순위라고 말했다 하더라도 이 이유가 무엇인지 알면 스스로 답을 구하는 거지. 왜 신장을 1순위라고 하느냐, 아니면 1순위를 원칙으로 한다, 왜 이 말을 왜 했는지 이유를 알면 답이 나오잖아요. 그 모든 것은 원리, 이유, 이해, 그렇죠? 암기가 아니라, 이거 암기가 아니다. 그러면 편안해지고 콩밥 속에 열 빠지고 나면 신장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피를 맑게 하는 기능을 하거든요. 피를 맑게 한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신장혈 제대로 사혈돼버리면 두통도 나는 사람, 어깨 아픈 것까지도 나는 사람이 있고, 통풍이 나는 건 물론이고, 그렇죠. 아토피가 나고, 피가 맑아진다는 것은 우리가 어혈을, 피가 잘, 혈액순환, 그렇죠. 제일 처음에 혈액순환에 대한 의미를 분석했는데,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것은 두 가지 조건이 있다, 그렇죠. 첫째, 양적으로 많이 흘러줘야 된다. 그래서 흐르는 속도가 빨라야 된다. 두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혈액의 품질, 그렇죠. 질. 품질을 좋게 해주는 것이 무엇이다? 콩팥이다. 품질만 좋아져 버리면 절반을 해결한 것이죠. 절반. 그렇죠.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결한 것이다. 말이죠. 물론 간도 피를 맑게 하는 기능을 하지만 콩팥 기능이 아마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버리면, 콩팥 건강을 챙기는 건 물론이고 여러 가지 병이 낫고 체력이 솟고, 그래서 그렇다는 것이지, 자기가 판단하기에 나는 콩팥보다는 배가 먼저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배를 먼저 하라. 머리가 먼저라 하면 이거는 머리는 생명과 직결되는 뇌출혈을 하고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응급사열 차원에서 이거는 신장을 무시하고 먼저 하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해놨기 때문에 이치적으로 생각해보고 고려하면요, 그거는 두통이 있음에도 기본부터 해야 되느냐? 그러면 두통을 먼저 할 것은 자기가 결정해야 된다. 자기가 잘 판단해보고 어디가 우선해 자기가 판단해야 되는 것이지, 누가 거기 먼저 하라 마라 간섭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간섭할 사람은 적어도 내가 그 사람을 먹여 살려주고, 그렇죠, 가족 뭐 이런 나의 친권이 있다든지, 그렇죠, 예, 아버지 목숨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 하는 그 정도의 위치라면 아버지 대신에 내가 결정해야 되겠죠. 예? 그렇지 않은 이상은 대신 결정을 못 한다는 거. 예. 두통 사혈하기 전에도 뭐 뒷머리 사혈을 먼저 하라. 그렇죠. 네. 예. 그것도 뒷머리를 사혈을 먼저 하라 하는 이유가 책에 들어있어요.
그 이유에 해당하면 그래 하면 되는 것이고, 그 이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피가 예. 잘 어쨌든 당장 여기가 당장 아픈데, 그렇죠? 뒷머리는 편한데 여기가 당장 아프다 이 말입니다. 편두통 이런 사람도 예를 들어서 아픈 자리를 먼저 하는 게 원칙입니다. 예. 그렇지 않은 특별한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는 뒤를 먼저 하는 것이 머리에 의혈도 빼는과 동시에 거기에 핏기를 들어주면 뒤에도 핏기가 열린다. 이런 원리거든. 무릎을 사혈하면 여기 피가 잘 도는 건 물론이고 이 밑으로도 피가 잘 도는다. 이런 원리라. 그래서 이왕 여기도 하고 여기도 다 해야 될 것 같으면 여기보다 먼저 하라. 그렇죠. 그런 뜻이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 자, 그렇게 하고 아토피는 도저히, 아파서 도저히. 요거 이제 아픈 것은 일단은 참는 인내력이 필요하고, 인내력이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키우면 되는데, 인내력은 어떻게 해서 크느냐 하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 자연전염법으로 병 고칠 수 있다는 거, 하는 사람은 아프다는 소리 안 해요. 예. 아프다고 말을 하더라도 하지 말자는 소리는 안 합니다. 아파도 계속 하자. 예. 근데 아예 제대로 효과 본 사람은 아프다는 말 그 자체를 안 해요. 저도 그런 사람이니까. 나는 아픈 것 자체를 잊어버립니다. 이제는 아픈 게 시원한 걸로 여기 못다. 저도 처음에는 참 괴로웠는데 지금은 어디를 찌르더라도 별로 아픈 걸 못 느껴요. 예. 정말 의혈이 있는 자리, 그런 곳은 막 피부가 불쾌한 자리는 찌르면 시원한 느낌까지 오는 거예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 똑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머리는 아픈데 등은 안 아프더라. 또 자리마다 차이가 있다. 왜? 그것도 상황에 따라 그런 겁니다. 아픈 이유는 그 자리에 혈액순환이 안 되는 곳이 민감해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곳은 민감한 자리가 찌르면, 그것은 바로 그겁니다. 예. 처음에 그 자리에 찔려서 피가 잘 나올 때는 안 아팠는데 나중에 막 의혈이 잘 안 나고 할 때는 찔러보면 더 아파요. 또. 예.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아픈 걸 덜 아프게 하는 방법은 우리 학습 지원 사이트에 들어보면 덜 아프게 하는 방법은 있으니까 그거는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셔야 됩니다. 덜 아프게 하는 그런 연고도 있고, 또 그 외에도 이 자리를 부드럽게 혈을 쪼여가지고 풀어주게 되면 좀 덜 아픕니다. 예. 그런 것을 여러분이 이제 각자가 공부해야 할 몫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연수원을 내리면 요거는 자격사 시험에 합격하신 분에게만 알려드리는 거니까, 예. 연수원은 누구나 1급 자격 시험에 합격하면 할 수 있습니다. 물집이 왜 생기느냐? 자, 요거 우리가 질문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모든 건 원리에 따라서 답을 풀면 보이는데, 우리가 좀 전에 그랬죠. 의혈하게 되면 이 의혈은 정상적인 혈액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는 물하고 뭔가 적혈구, 백혈구들이 막 섞여가지고 의혈된 거거든요. 맑은 우유처럼. 그렇죠. 이 우유가 썩어버리면 막 물하고 막 분리됩니다. 그렇죠. 예. 그것처럼 이게 정상적인 거의 썩은 피, 죽은 피가 되어버리면 적혈구, 백혈구가 막 덩어리로 따로 뭉쳐지고 거기에 있던 물은 따로 분리되어 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의혈은 물과 의혈이 이렇게 따로. 근데 이게 한 자리에 섞여 있는데 피부 밖으로 빼내다 보면요. 의혈하고 시커먼 의혈 덩어리하고 이 물하고 같이 빠져나옵니다. 그럼 좋은 거예요? 근데 물이 나오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 물은 혈관이 아닌 곳으로도 막 나오는가 봐요. 그래서 피부 껍질을 뚫고 막 세포 사이로 막 나오는가 봐요. 그래서 나오다가 피부 껍질에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땀이 나올 때는 이 땀구멍을 열어주는데 이거는 비정상적이 나오기 때문에 피부가 땀으로 인식 못하고 안 열어주는가 봐요. 안 열어주니까 부항은 당기죠. 피부 껍질이 이렇게 피부하고 분리되는 거지. 물이 자꾸 빠져나오고 힘을 쓰니까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물이 많이 나올수록 물이 많이 나오면 많이 쌓일수록 물집이 이렇게 커지는 거죠. 야. 예. 간염에 갔다 오신 분들이 예. 부항을 걸었는데 예. 숨을 찌르지 않고 부항을 걸어. 예. 그거는 사혈요법이 아닙니다. 예. 부항은 원래 사혈요법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이 사혈요법이 나오기 이전에 부항이 먼저 나오는데 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사혈을 어렴풋이 발견한 거죠. 그냥 이 부항이 나온 원래 목적은 제가 짐작하는 거지 정설은 아닙니다. 왜 부항이라는 이런 의료기구가 나오냐 하면 내 몸에 피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피부 사이에 모세혈관으로 피가 흐르는데 피가 막혔다는 거거든. 모세혈관에 피가 막혔다는 것이거든. 막힌 것이 흐르려고 그러면 혈관을 벌려줘야 되겠죠. 벌려주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 피부에 부피를 풀어주면 된다 이거지. 그래서 부항으로 압을 빨아 당겨주게 되면 이 피부가 팽창돼가지고 혈관도 같이 벌어진다. 그러면 그 자리에 막혔던 부분이 열릴 것이다. 이 원리 때문에 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건 맞아요. 맞습니다. 그거는 사혈요법이 아니죠. 근데 그거는 사혈요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의혈을 뽑아내야 되지. 그렇죠.
집안에 있는 쓰레기는 밖으로 내다 버려야 되지. 예? 집안에 놔두고 뭐 여 옮겼다가 저거 옮겼다가 그거 해봐야 그 쓰레기가 그 쓰레기 아닙니까? 네. 자, 그러면 척추가 아픈데 그렇습니다. 척추에도 바로 사용하면 돼요. 우리가 신장을 하게 되면 가운데 척추를 가운데 두고 척추 옆에 이렇게 부항을 걸어야 되거든. 그렇죠? 그 여기는 하면 안 됩니까? 여기 해도 괜찮아요. 그 척추가 건강하지 못하다 특히 허리에 뭐 척추 협착증이 있다든지 그렇죠? 예? 또 어떤 사람은 척추가 사진 찍어 보게 되면 척추뼈가 여러 개인데 그 중에 딱 한 개가 골다공증에 그래. 희한하죠? 그래서 난 골다공증이 뭔지 그때 알았다니까요. 골다공증 하면 골밀도로 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이 얼마나 엉터리냐 하는 것은 제가 아까 영문법 엉터리 하는 거 똑같대요. 그래서 의사들도 어쩔 수가 없어. 환자들에게 일일이 다 설명 못 하니까. 적당히 환자들한테 적당히 거짓말도 해야 되고 알아듣게 하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뭐냐면 골밀도라는 것이 얼마나 엉터리냐 아시겠어요? 골밀도 측정이 그냥 돈벌이 먹기 위한 측정이지 환자를 위한 측정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금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나 골밀도 검사해보니 큰일 났다. 나 골밀도 검사해보니 건강하더라. 그거는 전부 착각이에요. 예, 이것도 상황이론입니다. 예. 내가 직접 겪었던 일인데 우리 주변 사람한테 허리가 아프다 그래. 그래서 사진을 찍어보니까 뼈마디가 허리 척추 뼈마디가 있지 않습니까? 예. 요 요초 중에서 4번 요초가 요것이 지금 골다공증이 왔다는 거야. 골다공증이 왔다까지만 이야기해요. 요것이 지금 허약해가지고, 그렇죠? 허리를 움직이면 아프다. 이렇게 하고, 그 치료 방법을 알려주는데, 통증은 여기 있는데, 요 뼈가 아픔을 느낀다. 그렇죠? 우리 그렇잖아요. 아픈 곳이 아프잖아요. 그렇죠? 피가 돌지 않은 곳이 아프다. 이 말. 피가 돌지 않은 곳에. 피가 돌지 않은 곳에 피부가 뭐 여러 가지 이상이. 요 자리에서 통증이 오는 원인은 여기 있는데, 요 뼈를 신경을 죽여버려야 된다는 거지. 참, 비참한 이야기야. 기가 막히는 이야기지. 요 뼈를, 요 척추뼈가 그 부분은 딱딱하잖아요. 그렇죠? 속에는 뭐 하여튼 막 혈액순환 잘 되도록 막 뚝뚝 뚫려 있는데, 여기다가 주사기, 약을 집어야 되는데, 주사기가 바늘이 안 들어가거든. 송곳으로 뚫는 다음에 다 덜을 가지고. 딱 뚫은 다음에 여기다가 주사기로 약물 집어버리면, 요 뼈 속에 있는 모든 신경이 죽어버린대. 예. 요걸 수술이라 그러더라고요. 시술, 예. 예. 뭐 하여튼 수술이 시술이죠. 요렇게 하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 알겠습니다 하고 나서는 환자 데리고 나와가지고, 당신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라. 의사는 고래 말했지만, 우리 자연질보 관점에서는 요 부분에 피가 핏기를 막혀서 그렇다. 신장은 요 위에 있습니다. 요 위에, 아시겠죠? 예. 피가 막혀서 그래. 요것만 빼면 낫는다. 내 말 믿으면 하고 안 그러면 그만. 내 말 듣겠다 그래요. 해보고 안 되면 수술 받으면 되지 않느냐. 의사가 당장 수술 날짜 갖자 하는 걸 내가 버리시겠다니까. 예. 좀, 나하고 이야기하겠다 그러고. 아는 분인데요. 당연하죠. 엄청 나하고 가까운 사람. 제가 그랬어요. 시술 당장 해야 된다 그럽니다. 그 사람 내 말 잘 듣기 때문에 지금 결정하지 말고 결정이 곧 1시간 후에 되고 2시간 후에 되니까 야, 불러내지 밖으로. 보라면 요거는 낫는다. 내가 누구냐 자연스럽고 저자단 말이지. 내 말 들어. 내 말 듣더라고. 바로 퇴원했습니다. 집에 잠깐 외출 좀 하자 그래가지고. 그날 외출해가지고 2시간 동안 이야 요 자리에 부항을 잘못 우리가 요초 4번 가면 4번 어딘지 겉으로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듬는 수밖에 없어. 더듬는 수밖에. 어떻게 더듬느냐 하면 처음에 여기에 부항을 걸어봤어요. 나는 요 양쪽에 하는 걸로 생각했어요. 부항을 2개 하면 효과적이기 때문에 빨리 뽑을 수 있잖아요. 여기 하면 하여튼 2개를 가지고 하는 걸 하고 여기도 걸고 여기도 거는 걸 했는데 해보니까 생혈만 나와. 생혈이 이건 아니다. 이 자리는 아니다. 척추뼈라 하는 것은 피부하고도 바로 딱 붙어있죠. 그렇죠? 몸속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딱 하기 제일 쉬운 자리를 이 자리가 자리만 딱 찾아보면 이거는 막 쉽다 이 말은 비교죠. 그래서 조금씩 내려 밑도 아니고 결국 요 자리 하니까 딱 부항이 딱 걸려가지고 찔러가지고 부항 당기니까 글자가 그대로 아무것도 안 나와. 안 좋을 때는 시커매야 되지. 다른 곳은 생일이 콜콜 나와버리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안 나와. 아까 누가 말했듯이 그죠? 아무것도 안 나온다. 이 말은 지금 제가 하는 말은 생일도 안 나오고 의열도 안 나온다. 바로 요 자리야. 여기 바로 4번 요축 뼈가 있는 뼈마디 자리야. 의사 말이 정확하죠? 사진도 나와 있어. 딱 뼈 한마디만 하얗게 죽어 있다는 거지. 예. 완전 죽은 건 아니겠죠. 그렇죠? 생명 가신이 살아있겠지. 완전 죽은 건 아닙니다.
골다공증이 왔다는 것만 설명한다는 거죠. 잠깐만 계셔 보십시오. 예, 잠깐만 계셔 보십시오. 침을 몇 번 찔러십니까? 잠깐만 계셔 보십시오. 예. 그래서 딱 정확하게 자리를 찾았는데 진짜 안 나와요. 예. 어쨌든 여기 오늘 승부 걸어야 된다. 내가 하는 말도 있으니까. 그래서 또 이제 확인이 됐거든. 의리 있다는 거, 이 자리 맞다는 거. 그 부항되고 이번에는 또 여러 번 찔러보면 여러 번 찔러 이제는. 처음에는 몇 번만 딱 찔러보거든. 예. 처음에는 예. 이제는 여러 번 찔러가지고 양쪽에 또 부항 걸어고 또 기다립니다. 아,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씩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지. 운이 좋은 거예요, 이런 경우는. 예, 그날 종일 해도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분은 그날 운이 좋았어요. 예. 그날 만약에 성공 못 해버리면 수술 받죠. 예. 나오기 이제 시작하는 거라. 이게요, 처음에는 지독하게 나오다가 뒤늦게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면 시간이 갈수록 잘 나오는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처음에 잘 나오다가 중간에 또 안 나오는 수, 그런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라는 거지. 우리 하늘에 구름이 끼 있다. 매일매일 구름은 끼는데 끼는 모습이 다르죠. 그렇죠? 구름 모양이 다르잖아요. 예, 우리 살펴보면 의리 나온다는 거는 공통인데 나오는 모양새가 다양하다 이 말이지. 아무도 예측을 못해, 해보기 전에는. 예. 경험이 많은 사람은 느낌으로 어떨 것이다 대략 짐작합니다. 그렇죠? 경험 많은 사람은 짐작으로, 느낌으로 알아맞히는 경우가 많지. 예. 그래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봐라, 이런 거 나온다 보여주니까 이제는 자기도 고개를 끄덕거리죠. 이렇게 해서 점점 잘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야, 진짜 나는 정말 뽑아야 할 악질 의회를 2시간 만에 엄청난 양을 뽑아보기는 나는 그게 내 기억이 처음인 것 같아. 예. 우리가 이 종이컵에 한 3컵은 뽑은 것 같아요. 3컵 정도요. 예. 한 2시간 걸려, 2시간 내지 2시간 반 걸렸어요. 근데 그분이 잘 참아주더라고요. 믿으니까 그래. 아, 믿어보십시오. 조금 하도 안 나온다 이러겠죠. 신장도 안 하시고요. 그죠. 지금 신장이 문제가 아니고 척추가 여기 문제니까. 예. 신장은 약간 위에 있어요. 신장이 아니고. 그래서 이 정도 보면 뭔가 반응이 있을 것이다 하고 끝냈습니다. 예. 그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고 입원했어요, 병원에. 이것 때문에 입원했잖아요. 허리 아파가지고. 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고 그냥 의사한테 아무 말 하지 마. 그 다음날 내가 또 갔거든요. 직접 내가 옆에서 들었다니까. 의사하고 이 사람하고 뭐라 신경을 하고 있어. 의사는 뭐 수술 안 하냐고 막 하고 있는데 양반 한다는 소리가. 허리는 됐고요. 내가 지금 속이 안 좋으니까 이거 좀 설사 멈추게 해달라 이 하고 있는 거야. 허리는 됐고요. 허리 때문에 가난하고 허리는 됐고요. 거기로 허리 아프다는 말 2번 다시 안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운이 좋았지. 하루 만에 한 번에. 이게 핏길이 열려버리면 여기서 그만한 의리라면 이 척추 속에 있는 의리도 다 빠져나옵니다. 아시겠죠? 그 이쪽이 혈액이 돌아버리면 아플 리가 없죠. 그러나 이 척추가 완치된 건 아닙니다. 왜? 골다공증이 어느 날 갑자기 뼈가 지금 허물어지지 않습니까? 약하죠? 요거는 며칠이 좀 지나야지 뼈가 제대로 갑자기 좋으세요. 이 상태에서 나왔다가 해가지고 무거운 짐을 든다고 하면 이 뼈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야. 아픈 거는 당장 사라지지, 이 뼈가 완전히 건강해지려면 한 며칠간의 시일이 필요할 것이다. 짐작입니다. 야. 야. 뼈가 회복되려면 그렇죠. 야. 뭐 때문에 이런 했습니까? 척추 그렇죠? 야. 그래, 요 이제 문제는 척추에 만약에 제가 요 자리만, 척추 요 자리만 부항 걸 수도 있겠죠? 근데 요 자리 하면 왜 안 되느냐? 뼈가 울퉁불퉁 하잖아요. 그렇죠? 부항 걸면 불편해요. 그래서 그 대신에 요렇게 요 걸어도 될 것이다. 나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양쪽 2개를 걸면 의율도 많이 뽑을 수 있으니까. 왜 일꾼이 둘이니까 그렇죠? 그래, 그런 겁니다. 야. 그러니까 척추에 바로 걸어도 괜찮다. 그런 말씀이죠. 당이 다시 오른다. 예. 당이 다시 오른다 하는 것은 내가 당뇨 때문에 사활요법을 내가 자연정요법을 하게 됐고, 어쨌든 해보니까 당이 내려가더라. 그렇죠? 아, 정말 이제 나는 승리했다 하고 좋아하는데, 어느 날 다시 검사해보니까 당이 오르는 거죠. 이거는 당뇨만 그런 것이 아니고, 혈압도 그렇고, 췌장 쪽을 응? 혈압도, 그렇죠. 당뇨의 원인은, 기본 원인은 췌장입니다. 췌장이 열이 많아서 혈액순환이 안 되고, 췌장이 제 기능을 못하면, 인슐린이 공급을 못하면, 인슐린이 포도당을 분해 못해가지고 온갖 병이 오는 거죠. 예. 그래서 췌장 기능이 건강하면 당뇨가 없고, 나중에 췌장 암 같은 것도 물론 없겠죠. 예. 자, 이거는 당뇨만 그런 것이 아니고, 고혈압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질문이거든요. 자, 당뇨도 고혈압 동시에 이야기합시다. 당뇨, 고혈압이, 처음에는 이 자연정요법으로 내려가는 듯 하더니, 어느 날 다시 해보니까 더 올라버렸다. 그렇죠?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 예.
제가 고혈압을 우선적으로 먼저 설명해 보시면 원리는 같아요. 예. 고혈압의 이 원인을 알아야 되고 고혈압의 원리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를 이게 설명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고혈압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설명 아무만 해도 또 안 돼. 예. 자, 어쨌든 기본적으로 혈압이 높아서 그렇다인데 사일을 하면서 생혈만 제대로 잔뜩 의혈을 제대로 뽑아줘야 되는데 의혈은 조금밖에 못 뽑고 실력 부족으로 경험 부족으로 생혈을 많이 뽑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의혈 이만큼 뽑아서 막 고혈압 내려가겠지. 예. 그래가지고 이것이 어쩌다가 그 덕분에 혈압이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예. 자, 어쨌든 그보다는 생혈만 뽑아버리면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원리냐면 우리 몸속에 혈액의 양이 줄어버리면 혈압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 줄어버리면 혈액 양이 줄어버리면 떨어져. 그래서 우리가 의사들이 소금을 짜게 먹지 마라 하는 이유는 그게 첫째 이유는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짜게 먹으면 물을 많이 켭니다. 맞죠? 예. 물을 많이 켠다. 평소에 내가 짜게 먹게 되면 항상 몸에는 물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물을 항상 그만큼 많이 섭취해 줘야 되고 그러면 혈액량이 불어난다는 거지. 혈액량이 불어나는 것도 고혈압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생혈을 많이 뽑아버리면 혈액량이 줄게 되고 줄은 상태에서 혈압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정에 따라서는 혈압이 처음부터 올라가 버리기도 합니다. 사혈하고 나면 혈압이 올라가는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원리적으로 그래서 고혈압이 뭔지 항상 기본 개념을 알아야 된다. 예. 고혈압이라는 것은 이 고혈압에 대해서 설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고혈압이라는 것은 왜 오느냐 하면요, 지 몸이 살기 위해서 혈압을 높이는 겁니다. 혈액 순환이 잘 안 되는 사람은 이 자리에 빨리 산소도 날아줘야 되고 영양소도 날아줘야 되고 그렇죠. 빨리 피가 돌아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내 몸이 어떻게 합니까? 피 빨리 돌아라고 그렇죠. 피 빨리 돌아라고 심장이 힘을 더 쓰는 거예요. 에? 맞잖아요. 오르막길에 차가 안 와가지고 그죠. 빨리 오르막길 빨리 물건 올려야 된다. 그럼 뭐냐면 엑셀을 밟죠.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엑셀을 밟는 것이 혈압 올리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지 몸을 지가 지키기 위해서 혈압을 몸 스스로 올리는데 약으로 강제로 떨어뜨려 푸는 게 이게 올바른 의술이 아니라고, 사기라고. 유튜브에 들어가 보십시오. 비판하는 사람 얼마나 많다고. 방송도 들어보고 그걸 비판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의심 듣지 마십시오. 예. 지금 현대학이 혈압약 먹이는 거는 이 제약회사들이 약장 사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나 그 사람들 주장도 일리는 있습니다. 왜? 혈압이 어느 선까지 올라가는 거는 괜찮은데 위험한 한계선이 있잖아요. 어디까지는 괜찮은 혈압이 210까지 올라가 버렸다. 200까지는 괜찮은데 210까지 올라가면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혈압을 경계하라는 거죠. 혈압의 위험이 어디입니까? 머리 쪽이죠. 그렇죠. 머리에 혈압이 높아가지고 혈관이 터져버리면 뭐합니까? 중풍 아니면 뇌출혈. 그렇죠. 중풍은 당분간 살 수 있지만 뇌출혈은 적사입니다. 그렇죠. 그 뇌출혈이 조금밖에 나오지 않은 게 이거는 삽니다. 그냥 식물인간이 되거나 아니면 무슨 반신물수가 되거나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감히 주장하건데 죽을 위험까지 아닌 혈압이라면 그때까지는 혈압약 먹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병원에 가면 혈압이 140만 돼도 지금부터 약 먹이잖아. 진짜 이거는 나쁜 거예요. 그거는. 예. 한마디로 약장사예요. 그거는. 예. 정말 뇌출혈 위험이 있고 중풍 위험이 있는 사람은 혈압약 먹어야 되는데 그럴 위험이 전혀 없는 140, 150 이런 사람한테 고혈압약 먹으라 그러니까 죽이는 거지 사람을. 맞죠? 혈압 지가 살라고 올라가는 건데 그걸 강제로 치기가 되나 이거지. 또 혈압약을 먹으면 그 약이 몸에 해롭다는 거지. 예, 두 가지 측면에서 몸을 해롭게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사일하다 보면 혈압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잘못하면 안 올라갈 혈압이 오르기도 하고. 그러나 최종적으로 뭐냐면 혈압의 기본 원리를 아는 사람은 이런 거 안만 나타나도 흔들림이 없어요. 혈압의 원리를 아는 사람은 첫째 뭐냐, 내 몸이 하나의 이게 외부와 단절된 이 폐쇄된 내부 공간입니다. 이 내부 공간에서 심장이 펌프를 해가지고 피가 도는데 피길이 여기저기 막혀버리면 이 심장이 막힌 걸 뚫기 위해서 그렇죠. 그 피를 빨리빨리 밀어보내기 위해서 혈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혈관이 막히면 피가 잘 흐르지 못하면 혈압이 올라간다. 맞죠? 그러면 반대로 막힌 혈관을 열어주면 혈압이 내린다.
무조건 내리는 거죠. 예. 그런데 내가 의회를 뽑았는데 왜 안 내리노? 방금 설명드렸죠.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거 무시하고 제대로 의회를 제대로 뽑아가지고 또 뽑고 평소에 실천하다 보면 결국은 혈압은 정상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그리고 원리를 아는 사람이 인내력을 가지고 언젠가는 어떤 때가 온다는 걸 믿고, 그렇죠. 계속 실천을 하는데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무조건 중간에 실패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그렇죠. 예. 그게 제일 위험한 겁니다. 원장님, 예. 고혈압 별자리. 자, 고혈압 혈자리. 그거. 고혈압 혈자리를 하지 말고 어디든지 우리 몸에 의혈만 줄여주면. 고혈압 예쁘면은. 고혈압 혈자리는 우리 몸 전체가 혈자리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것도 중요한 질문인데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고혈압 혈자리를 강의하는데 어디서 내가 유튜브에서 봤는가? 고혈압 혈자리는 어디라고 말하더라고요. 아직까지 이거 잘못 알았다. 고혈압 혈자리는 어디다가 아니고 우리 몸 전체가 고혈압 혈자리다. 맞죠? 이치적으로 맞죠? 100%야. 그렇죠. 그래서 혈압이 사혈했는데 혈압이 오르는 원리는 그런 것이죠. 그렇죠. 아마 당 수치가 오르고 내린 것도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야, 그래 보시고 그 두통 사혈 효과 보느냐 이 말인데 당연히 효과 봅니다. 야, 이렇게만 대답하겠습니다. 어지러움도 해결되나? 당연히 해결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의혈을 얼마 뽑으면 해결됩니까? 이렇게 물으면 답을 못해요. 그렇죠? 어디를 뽑으면 해결되냐? 이것도 답을 못합니다. 자, 그러면 어지러운 정신은 혈자리가 이러냐 물으면 그렇죠. 머리라 보면 그것도 근사치가 되겠죠. 예. 머리 여기서 아마 어지러운 아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또 감기혈은 어디냐 이런 또 질문이 있거든요. 예. 감기혈 요거는 감기가 무엇이냐를 알면 혈자리 답이 제대로 나옵니다. 아시겠죠? 어떤 사활 부분은 감기 혈자리를 정해놨습니다. 그건 정답이 아닙니다. 예. 철저히 아닙니다. 그거는. 감기가 어떤 원인으로 오고 어떤 원인으로 나온다. 이거 마시면 몸 전체를 건강하게 하면 이거는 감기를 대비하는 것이고 예방하는 것이고 치료하는 것이고, 그렇죠. 감기혈은 어느 한 자리에 정해진 것이 아니다. 콩팥도 건강하고 우리가 오장육부가 건강하면 감기는 잘 낫고. 근데 감기 걸려가지고 감기 고치러 가면 안 돼요. 이거는. 예. 감기 딱 걸린 사람이 지금 감기 걸리는데 어디 하면 그거는 지금 안 됩니다. 그거는. 그래서 감기는 걸린 상태에서 고치는 게 아니고 평소에 예방하고 평소에 감기하고 멀리하도록 몸 전체의 건강을 지켜줘야 된다.